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독서 강의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 강의의 목적을 좀 정확하게 알고 이 강의가 끝날 때 우리가 어떠한 이제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었는지를 좀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먼저 간단한 강의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독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강의의 목적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스킬이 필요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스킬이 되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필요하죠. 어느 정도 우리는 이제 좀 정해진 그런 글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스킬은 필요하지만 이 스킬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본적인 능력이나 기본적인 요소가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를 다루는 명인들을 보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들이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으면 어떠한 스킬이나 또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자신들의 다양한 개인기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없듯이 기본기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이 강의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독서의 기본기,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지만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또는 빠르게 신속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배워보는 건데요. 일단 선생님이랑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르가 아닌 독서를 가지고 지금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독서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사실은 이제 문학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문학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는 거냐면 돌려서 많이들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뭐 시어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물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론 일상 언어는 사용하긴 하지만 거기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데요.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로 하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들은 아니겠지만 전문적인 얘기겠지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 독서라는 과목으로 기본기를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은 독서라는 과목을 이제 선택을 해서 이 과목과 함께 우리가 한 6강 정도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강의는요, 이제 각 글마다 나타나겠지만 강의는 총 6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독서라고 하는 것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독서를 뭐 한다고, 이제 보통 독서라고 하는 건 글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 글이라고 하는 걸 뭐예요? 독해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독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물론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데, 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이것을 해석하고 뭐 한다는 거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해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저 독해가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독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활자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는 다 알고, 한국 사람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독은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 독해가 좀 어렵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치로 따지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밑줄을 많이 치는 친구들이나 표시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를 쭉 따라가요. 그렇죠? 근데 이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기가 이렇게 밑줄을 쳐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담긴 내용들이 지금 현재 내 머릿속에 인지되고 있는지 또는 이것이 이해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봤나요? 그렇죠. 해봤던 친구들이라면 독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겠지만 보통은 이제 글자와 그다음에 머릿속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펜은 그 글자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자기는 그 머릿속에 해를 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선생님이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읽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의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과 그다음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향상시키고자 이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을 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조급해서 그래요.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지나가면 내 머릿속에도 빠르게 인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독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체크를 안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읽어요. 이게 독해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인데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죠? 독해를 연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6강이 진행되는 동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절대로 시간을 재지 마세요. 어떤 이제 지문을 읽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시간을 재지 마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정확하게 하는 게 먼저예요. 정확하게 다져주고 그것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올 때 그때 어느 정도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경험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시간이 부족하다. 나는 정확하게 읽어낼 수는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지금은 시간 같은 건 재지 말고 한 지문 푸는데 20분, 30분, 40분 걸려도 상관없어요. 한 지문, 한 문단, 한 문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독해 기본기 어떻게 형성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슨 얘기냐면 글은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 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방법으로 썼을까, 어떤 의도로 썼을까를 우리는 독자니까 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구나, 또는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캐치하는 것이 그게 국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글을 쓴 누구의 바로 글 쓴 사람인 필자의 무엇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냐면 의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필자는 도대체 이 글을 왜 썼을까라고 하는 거죠. 세상엔 정말 다양한 글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제 화작을 선택하시는 친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작에 보면 작문이라는 이제 과목이 있잖아요. 그 작문이라는 과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보고문도 있고 감상문도 있고 건의문도 있고 뭐 등등등등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 비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라고 불려지는 이 과목의 필자의 의도는요 되게 한정적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필자의 의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정보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뭐 하고자 한다?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필자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필자가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하려고 했어. 그럼 독자는 뭐 해야 돼? 정보를 전달받아야죠. 그쵸? 그 전달받는다는 게 바로 뭐 하는 거냐면 요거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자꾸 해석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뭐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해석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전달한 정보를 내가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뭐 아주 단순한 예로 보자면 필자가 비문학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이 사람은 지구가 네모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잖아요. 기본 상식으로 지구는 절대 네모났지 않죠. 근데 그걸 받아야 돼요. 그 순간만큼은 필자가 얘기한 지구는 네모났구나라고 하는 걸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국어를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어 잘하는 친구들은 말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국어를 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국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내가 말하기보다는 이제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어떤 의도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걸 잘 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국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이도 돈독해지겠죠. 자, 필자의 의도. 바로 뭐다?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한정된 글을 읽어야 돼요. 뭐냐면 바로 이 정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우리의 물론 일상과도 관련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게 되는 전문성이 띈 글들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문성이 띈 글들 자체의 성향을 따라서 우리는 뭐를 분류하냐면 인문, 예술,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이렇게 분류를 해서 비문학 지문은 다시 말하면 독서 지문을 구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필자의 의도는 뭐냐? 이제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다. 특히 우리 이 학생들이 잘 모르는 이 비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전문성이 있는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뭐하고자 하는 거다?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독서의 핵심적인 의도가 된다. 그러면 독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금도 얘기했지만 전문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필자도 쓸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필자는 절대로 글을 쓸 때요. 모르겠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이러면서 안 써요. 필자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글을 정말 잘 쓰는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어려운 미사 여구를 막 사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한자, 왜래요? 막 섞어가지고 막 있어 보이게 막 그러니까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막 어떤 그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여잔데 남자인 것처럼 해서 하는 애가 막 I'm 실내 뭐 이런 것도 쓰잖아요. 그런 것을 쓰면 되게 멋있어 보인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 거는 너무 좋은데요. 한 번쯤 얘기할 때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걸 정말 의미 전달, 이들에게 의미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들을 정말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 말을, 그 단어를 쓰는 건지를 정말 잘 생각해보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필자는 절대 전자 같지 않아요. 필자는 철저하게 후자적이에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전문성이 있는 언어들,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건 전문적인 단어잖아요. 어휘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걸 최대한 뭐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풀어서 니들에게 이해시켜 주는 걸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술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부연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식들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요. 알겠죠? 다시 필자를 믿어야 돼요. 필자는 우리한테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정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 자체의 난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떨어진다는 게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정보를 전달할까를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독자는 이 고민한 내용을 좀 이해해주고 받아들여 줍시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내용을 합니다. 먼저 모든 글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따라 형성이 되는 거냐면 바로 문단에 따라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 글과 문단이랑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인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자면, 사실은 수능에서는 전체 글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는, 자, 이것이 주제가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독서에서 주제를 밝히는 거는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글 전체의 그러니까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뭐가 있냐면 이 글 전체의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하나하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문제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글 전체에서는 어떤 것을, 주제가 무엇이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물론 살면서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능과 관련된 또는 모의고사와 관련된 또는 국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지? 그런데 이 국어 공부와 관련된,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국어 공부와 관련된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글 전체 주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바로 얘가 중요하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전체 글을 판단하는데 힘들다면은 요 문단을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 문단별로 하나하나 이해하는 연습부터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어쨌든 필자는요, 이 글의 주제를 밝혀내려고 문단을 형성을 해요. 근데 문단을 형성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글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각각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부채라고 하는 어떤 단어 하나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글의 목적으로 둔다면 뭐 부채의 개념, 역사, 종류, 기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로 쭉 나눠질 수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바로 문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문장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질을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문단이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 문단에는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가지를 구성했느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구성하게 되면 문단을 나눈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문단을 나눴다는 건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내가 이거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여기에 집중해 라고 하는 요소로서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실제로 나중에 선생님도 예전에 이제 글을 좀 써봤을 때 문단을 나누는 건 자, 이제부터 내가 다른 얘기 해줄게, 다른 얘기 해줄게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문단에는 이런 거예요. 내가 던지고 싶은 얘기가 여러 개가 있느냐? 아니에요. 있을 수는 있어요. 한 2개 정도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문단은요. 하고 싶은 얘기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중심 내용 또는 뭐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핵심 내용 이렇게 불러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 중심 내용과 핵심 내용은 몇 개밖에 없냐면 각 문단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문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은 이제 다른 선생님도 컨닝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뭐 중심 문장이 있다. 그 문장의 밑줄을 쳐라. 그 문장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틀린 방법은 아니겠지만 정말 한 문장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건 포괄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중심 내용과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건 포괄적이고 추상화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큰 맥락에서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만 설명을 해도 되는데 왜 여러 가지 문장을 설명하게 되느냐라고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필자는 뭐 하는 거죠? 이해를 시켜주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 문단에 있는 문장들은요, 보통 2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정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문장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을 때 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중심 내용 그러니까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중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장들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아까 말했죠. 이것을 이해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뭐가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문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 표시를 해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 이 문단은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문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건 뭐 되게 뭐 원칙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있다, 뭐 핵심 문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숨은 그림 찾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독해잖아. 우린 읽어야 되는 거잖아. 우린 찾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 그것을 나타내는 문장이 바로 중심 내용이 된다. 꼭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이 찾았는데 문제를 풀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자기가 잘못 찾은 거죠. 다시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독해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문단.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문단,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찾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문단 속에서 중심적인 내용을 말할 것이냐 아니면 세부적인 내용을 말해줄 것이냐를 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여기에 중심 내용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 글을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될 건 각 문단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로지라는 표현을 좀 쓰면 그런데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독해를 진짜 잘하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찾기 위한 건데 바로 얘를 찾기 위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문단이 있고 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글도 있어요, 사실. 아까 이렇게 문장을 모아서 문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죠?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러자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정보를 전달한다. 전문성이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 그럼 어떤 전문성이 있는 대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느냐?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이거 신경 안 쓰면 안 돼요. 쉽게 말해줄까요? 그냥 쉽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니? 이게 중요하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선생님의 선배가 되시는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첫 번째 분단 되게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고 설명을 하시는 거 내가 우연히 들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에 우리가 이제 좀 복잡한 실타래들이 풀린다. 이제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간 이제 유머러스적인 이제 그런 거를 가미시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첫 문단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뭐처럼? 첫사랑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 계셨거든요. 선생님 선배 중에.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00% 공감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화제에서 제일 처음에 이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분명히 첫 번째 문단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 첫 번째 문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뒤에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자꾸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자, 기억이 안 된다? 표시하고,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걸 우리는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독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화제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화제는 바로 설명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 이 대상을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첫 번째 문단에 글 전체에 화제가 나온다. 그래서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마치 무엇처럼? 첫사랑처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첫사랑은 이겁니다. 빠르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이렇습니다. 네. 물론 뭐, 그 전에 많은 사람들 만나봤지만, 진정한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첫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첫 사귐 이러면 아니겠지만 첫 사랑 그러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자, 보고 있죠? 자, 다음입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글 전체 화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아까 선생님이 부채 해주셨는데, 부채 자체가 뭐가 돼요? 화제가 되는 거예요. 글 전체 화제. 그런데 그 화제가 어디에도 있냐면 문단에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디에도 있는지 아세요? 문장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이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글 전체에서는 한 개지만 문단이 만약에 네 문단으로 돼 있으면 4문단으로 돼 있으면 4개가 되는 거고요. 문장이 한 50개가 되면 5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글을 읽을 때 어떤 범위에 있던 간에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걸 먼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화제라고 하는 것은 글 전체도 존재하지만 각 문단별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별로도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부적인 독해를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우리는 문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단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이해해야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장의 화제를 찾아내는 건데 문장의 화제가 어렵나? 절대 어렵지 않아요. 문장의 화제는 문법 요소로 따지면 바로 무엇에 해당하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냐면 주어에 해당하는 녀석이 바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여기 주목해 봤어요. 읽으면서 얘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제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독해 정말 잘하는 거고요. 실제로 여긴 주목해야 돼요. 이게 바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내가 지금 이걸 전달해 줄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건 밥을 먹은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누가 먹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다라는 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주어 못지않게 중요한 건 서술어인데 일단 우리는 독해를 잘하려면 화제를 알아야 되니까 문장의 화제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주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선생님이 이거를 각 문장이 나올 때마다 주어가 뭐니 주어가 뭐니 주어가 뭐니 이거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주어가 항상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인지를 하시고 이 주어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했는데 또는 뭔데 이거예요. 서술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을 이런 것도 중요하죠. 목적어.
알겠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화제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것이 이제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서 넘어가게 되면 이 문단 내용에서는 뭐가 되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중심 내용 있죠? 이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 이 내용의 주어가 바로 뭐가 되겠죠? 이 문단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다 한 다음에 부채의 개념이다, 기원이다, 역사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문단에 뭐가 된다? 화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반복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쉽게 선생님 사실은 뭐 그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뭐 퀄리티가 있고 그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그 선생님 나름대로의 연구 결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건 뭐 나한테 맞냐 안 맞냐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그냥 화제다 그것만 표시해라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중요한 말이니까 계속 반복하겠죠. 계속 반복하는데 그거는 독해를 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숨은 그림을 찾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글 전체를 분명히 이해하는 능력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지루해요. 재미도 없고요. 숨은 그림 찾기 하면 재밌죠.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근데 그게 자기한테 맞냐, 안 맞냐의 문제가 되게 강한데 이게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글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일까? 이거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문장에서는 주어고 문단에서는 중심 내용에 나와 있는 주어가 바로 뭐가 된다? 화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글에서 나오는 화제는요. 글 전체의 화제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캐치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뭐 쭉 설명해 주다가 마지막에 얘기할 수 있고요. 처음에 개념을 설명하면서 말해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써서 선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자, 화제를 먼저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 각 문단별로 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거. 이건 앞에서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글을 읽는 목적, 글을 읽는 우리의 방법이라고 말했을 때 아주 큰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먼저 필자는 전문성이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뭐 하려고 한다? 전달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걸 연습해 보자는 거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큰 세 가지 방향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방법 진짜 많죠. 뭐 어떻게 독해를 해라. 뭐 구조를 파악해서 독해를 해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 말했잖아요. 스킬은 기본기가 바탕이 돼야 써먹을 때 좋은 거예요. 스킬은. 알겠죠? 일렉기타 막 치는 사람이 코드도 못 잡는 사람이 막 이렇게 초킹을 하고 이러면 이게 멋있어 보이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하고 당장 내가 내일 모레 수능을 봐야 된다. 수능까지 시간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이 강의가 되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뭐 어떻게든지 이제 읽는 방법의 스킬만은 계속 익혀가지고 기본기를 막 다지지 못했으니 그 스킬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문제를 더 맞추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들,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제 수능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좀 이제 1학년, 2학년들처럼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이 강의는 여름방학 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말하는데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왜 저렇게까지 내가 설명을 들어야 되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까지 다 이해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것만을 오로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강의는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요소를 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간단한 내용을 마치고 이제 지문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지금 필자의 의도를 정보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분명히 댓글에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 거냐면 아닌데 선생님 혹시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려는 목적은 없나요? 이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의견을 설득하는 내용도 있어요. 필자의 의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도 있죠. 있어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냐면요. 모의고사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없어요. 모의고사는 없어요. 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의견을 전달하는 게 정말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게 보통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인문 지문이나 예술 지문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의견을 전달한다는 건 우리가 보통 필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자신할 수 있는데 필자가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글은 수능이나 모의고사 또는 국어 공부를 하는데 없어요.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신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건 있어도 내 생각이 어떠냐를 전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의견 전달보다는 정보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도 하나의 전문적인 뭐가 된다? 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모든 걸 통칭해서 그냥 정보 전달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의견 설득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글 속에 있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된다.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 뭐 해야 돼요? 어떤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 화제죠? 그 다음에 그것을 세분화시켰을 때 각 문단별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 더. 이 핵심 내용을 이해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핵심 내용을 이해시키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쓰잖아요. 이 세부적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썼느냐?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세부 내용에 우리가 이제 유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외우면 좋죠. 근데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씩 익히세요. 이게 훨씬 나아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가 좀 오래됐는데 예전에는 상술, 부연, 예시 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또 뭐 인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미리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거를 찾는데도 집중을 하더라고요. 자꾸 숨은 그림을 찾게 하게 돼서 선생님은 이거를 강별로 구분은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좀 많은지를 기준으로 그 지문을 좀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으로 보면 첫 번째 강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초점화,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초점화를 시켜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준비는 하긴 했는데 이걸 알고 찾고 그 다음에 이것을 표시하고 상술이라고 쓰고 이건 여러분들의 스킬인 거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그냥 읽어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읽어주고 선생님이 제공한 교재가 있잖아요. 또는 피드백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점에 스킬에 대한 얘기도 몇 개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 강의도 좀 필요하겠죠. 그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집시다. 선생님이 간절해요. 내 강의 듣고 성적 오르는 게 선생님한테도 큰 보람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 되게 속상하죠. 자괴감도 막 느껴요. 내가 강의를 못하나? 내가 죽어야 되나? 이러면서 막 부르르 떱니다. 시험을 보고 나면요. 친구들이 그래요. 저 쌤 잘 봤어요. 쌤, 저 잘 본 것 같아요. 잘 봐도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쑥스러우니까 쌤 망했어요. 한 개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재수없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선생님도 너무 기분이 좋죠. 그런데 100명 중에 99명이 잘 봤어요 했는데 한 명이 못 봤어요 하면 선생님은 멘탈이 좀 털려요. 그거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선생님 강의를 듣는 모든 친구들이 그래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어요. 성적에 좀 영향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절박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발 매일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공한 피드백을 보시면 이게 매일 해야 되는 분량들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매일 하세요, 제발. 알겠죠? 왜 매일 하라 그러냐면 기본기를 다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날 잡고, 특히 언제 오늘 검사하는 날이야 이러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 하루만 열심히 하면 그건 공부 아니에요. 그거 노동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실력 실컷 올려놓고 푹 쉬면 떨어지고, 올려놓고 떨어지고, 올려지고 떨어지고, 쌤 저 왜 성적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안 오르는 거지. 제발 좀 하세요. 약속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할 거라고 믿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독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지문에다가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자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